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감옥 속에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말을 빌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 그리고 라임 사태에서 윤석열은 손을 떼라, 이렇게 말하면서 김봉현이 굉장히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자, 라임 사태의 몸통 또는 전조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 이번에는 김봉현의 문자 메시지 속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버닝썬 사건 때 구속됐던 바로 윤 총경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때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찍은 윤 총경의 사진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등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봉현 전 회장이 14가지의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범인 도피 의혹입니다. 범인 도피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도피시킬 당시에 청와대 민정실 윤 총경의 도움을 얻어서 외교 당국과 짜고 영화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봉현이 드디어 청와대 민정실의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경찰총장 윤 총경의 이름을 문자 메시지에서 거론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이 범인 도피 과정에서 청와대 백을 이용해서 홍콩 영사관까지 움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실,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조국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또 민정실의 고위 관계자가 나오는데 이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할 건지. 자, 윤 총경은 발도 넓습니다. 김봉현의 도피 행각까지 도와준 것으로 김봉현의 문자에 드러납니다. 물론 윤 총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김봉현의 문자 메시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되지만, 당시 있었던 일을 반추해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김봉현, 추미애 장관이 마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김봉현의 과거 문자 메시지, 그 속에 나온 청와대 민정실의 윤 총경, 이제 문재인 민정실, 조국 수석 당시의 민정실로 검찰의 칼이 겨냥하게 됐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김봉현을 키운 추미애, 그리고 그 추미애의 손에 어쩌면 조국이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백만 있으면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청와대 외교당국, 야, 정말 이 범죄 혐의자 돈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막 할 수가 있구나, 참 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서로 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이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자신의 횡령 공범을 빼내기 위해 청와대 그리고 외교당국까지 움직였다, 로비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입수했습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 작년 3월 수원여객 횡령 공범인 김모 전 수원여객 이사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색수배로 마카오 공항에 17일간 억류되어 있자 1억 원을 주고 빌린 홍콩 전세기를 통해서 김 전 이사를 캄보디아로 탈출시키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수상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성공했답니다. 마카오에 17일간 억류되어 있던 이 김봉현의 횡령 공범인 김모 전 수원여객 이사가 1억 원을 주고 빌린 전세기로 탈출하는, 캄보디아로 탈출하는, 이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 당국은
김봉현의 이 공범이 억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병조차 확보하지 않아 도피 배우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콩 영사관 왜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빼기 웬만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김봉현과 지인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봉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정에다 부탁해서, 청와대 민정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사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 윤 총경은 그 유명한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실세 중에 실세로 통하면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윤모 총경입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윤 총경이 마카오를 관할하는 주 홍콩 영사관의 영사 파견 경찰에게 말해 김 전 이사를 국내 송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윤 총경은 경찰에서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범인을 도피시키는데 청와대 민정실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올 4월 이 성북구에서 체포된 김봉현 1,000억 원대의 횡령 사기 혐의 말고도 김 전 이사를 도피시킨 범인 도피 혐의로도 지난 5월 수원지검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봉현이 해외공항에 억류된 인터폴 수배 공범을 우리 외교당국의 별다른 제지 없이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현 정권의 인사들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이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씨는 라임 자금이 투입됐던 수원여객의 회사 돈 241억 원을 함께 횡령했던 김 전 이사를 작년 1월 경찰 수사 시작 직후 괌으로 도피시킵니다. 김 전 이사는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갔다가 비자 문제로 작년 3월 17일 마카오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이사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김 전 이사는 마카오 공항 당국에 억류됩니다. 자, 보통의 경우라면 인터폴 적색 수배 신분이기 때문에 김 전 이사는 마카오를 관할하는 주 홍콩 영사관의 사건 담당 영사 경찰입니다. 파견 경찰을 통해서 신병이 인계되고 국내로 송환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홍콩 영사관 측은 김 전 이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김 전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당시 마카오에 있던 김씨 측근이 땡땡 김 전 이사 카톡으로 홍콩 영사관에서 문자 왔다고 합니다. 별말 없었고 식사랑 잘하는지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봉현은 히히 그 짝은 형이 다 조치해놨으니까 답장을 합니다. 다 조치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자, 조선일보가 추가로 입수한 문자 메시지는 앞서 우리 외교당국이 마카오 공항 억류 상황을 파악하고도 도피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했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자는 김 전 이사가 작년 3월 17일 마카오 공항에 억류된 지 11일 뒤인 3월 28일 김 씨가 측근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측근이 이쪽 중국 밀입국 조직 추정 걱정은 중간에 한국 주홍콩 영사관에서 김 전 이사를 데려갈까봐 신중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김봉현은 김 전 이사 땡땡만 버티면 거기서 1년 있어도 대사관에서 안 온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봉현은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사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 땡땡 김 전 이사가 거기 마카오 공항 있은 지가 10일이 넘었는데 안 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 라고 답합니다. 자, 이후 실제 김봉현은 김 전 이사를 캄보디아로 1억 원 전세기로 빼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김봉현의 로비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국내에 있던 김봉현이 1억 원을 주고 홍콩 전세기를 빌렸고 김 전 이사를 태운 전세기는 캄보디아로 무사히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은 홍콩 영사관은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봉현 주변 인사는 김 씨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 인사를 통해 윤 총경에게 부탁했다고 들었다. 역시 경찰관으로 당시 말레이시아 대사관 영사로 근무하던 윤 총경의 아내를 통해 홍콩 영사관 쪽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입니다. 자, 이 말이 맞다면
지금 김봉현은 그 막대한 로비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청와대 민정실 또 외교 당국까지 움직였다는 말이 되는데, 경찰을 움직였다는 말이 되는데, 이 시점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조국이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았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가 그렇게 옹호했던, 신뢰했던 김봉현의 말, 이번에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봉현이 한 말은 다 사실로 밝혀졌다는 듯이 추미애는 말하면서 윤석열을 감찰하라, 직무 배제하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 자, 당시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윤 총경이 당시 경찰 파견 공무원 중 실세 중에 실세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라임 사태에 이제 민정실의 경찰총장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윤 총경은 입장을 드려야 했지만 윤 총경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답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윤 총경은 2018년 7월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했고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이 국회에서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공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김 씨가 언급했다는 민정수석실 고인사 역시 본지 취재, 조선일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걸 보면 정말 이 나라는 무슨 로비 공화국도 아니고 거기에 왜 청와대 민정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자, 김 전 이사 역시 지난 6일 김 씨 재판에 나와서 마카오로 입국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돼 현지에서 구금됐는데 김 전 회장이 전세기를 지원해 마카오에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다고 실제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 민정실에 윤 총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검찰은 알아내야 합니다. 자, 정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까? 자, 김봉현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작년 6월 5일 문자에서는 라임 사태가 터질 것을 우려하는 진에게 수석들 라인 타고 있다. 민정수석, 정무수석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때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에까지 정말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이 관여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5월 26일 문자에서는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던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형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막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김봉현의 충격적인 문자, 추미애는 이번에 뭐라고 할 겁니까? 정말 추미애 장관이 공정한 장관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윤 총경의 행동, 이제 검찰이 청와대 민정실까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임 김봉현이 정말 많은 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